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의정부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 수위를 재난 수준으로 높이는 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일대 4개 마을 15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 사유지인데요. 의정부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후 개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총 9억 원을 들여 양주시와 포천시, 연천군 등 접경 지역에 군 장병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에서는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28일까지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4명 중에 2명이 경기도 거주민으로 밝혀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에서도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소방서의 안일함이 시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7일 낮 1시 12분쯤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다는 신고가 의정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이 아동은 중국 국적의 생후 27개월 된 아이로 부모를 따라 중국 다롄에 갔다가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고열과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난 건 입국하고 일주일여가 지난 뒤였습니다. 저희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환자 경련 멈춘 상태로 39.9도 열 났다 그러더라고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아이를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아동은 병원에서 X선 검사 등을 통해 폐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정하기 어려워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고양시 명지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돼 격리 조치됐습니다. 명지병원에서 혈액 샘플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행히 신종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37.4도로 퇴원했고요. 나간 시간은 9시 50분경으로 확인됐거든요. 의정부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돼 지역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주요 인적 사항 등이 담긴 의정부 소방서 내부 문건이 유출됐기 때문입니다. 카톡을 왔었어요. 네네. 아이들이 또 면역력 약한 아이들도 있는데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직원 개인의 일탈로 문건이 유출됐다며 유출 경위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의정부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이 됐지만 경기도 내에서는 2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대응 수위를 재난 수준으로 높이는 등 피해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경기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호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면서요?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높임에 따라 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응 수위를 재난 수준으로 높인 겁니다. 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고 상황관리 총괄반과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과 의료방역서비스반 등 9개 반 43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기존 방역대책본부보다 3개 반 20여 명을 늘린 것입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각 시군과 수시로 영상회의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추가 발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는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경기도 내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원이 고양시의 명지병원, 성남시의 국군수도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 3곳이며 바이러스 환자를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병상이 28병상이 있습니다. 현재 3번째 확진 환자는 명지병원에서, 4번째 환자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의 경우 의심이나 유증상자 발생 시 명지병원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의료원 6곳도 치료병원으로 활용됩니다. 현재 6개 의료원에는 국가 지정 병상이 18병상, 음압병상이 23병상이 마련돼 있습니다. 경기 북부에는 의정부와 포천, 파주 의료원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 환자가 경기도에서 발생을 하면서 이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명지병원에 입원 중인 세 번째 확진 환자인 54세 남성이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74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자를 제외한 조사 대상 가운데 유증상자는 57명이며 56명이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 해제됐고 1명은 검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평택 네 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사람은 현재까지 96명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32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됐습니다. 일상 접촉자 64명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매일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추가 격리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확진자에 대한 이동 경로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접촉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교육 당국은 이 우한시를 방문한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개학철을 맞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개학을 연기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던 경우 학생과 교사는 14일이 지난 뒤에 등교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근 우한시를 방문한 교사와 학생 숫자를 파악 중이며 29일쯤 정확한 숫자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별 인원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고 해당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등교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평택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유치원에 대해 31일까지 휴원령을 내렸습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고양시도 휴원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전체 2,392개 학교 가운데 3월 중 개학하는 학교는 85.3%인 2,041개 교이며 1, 2월 중 개학하는 곳은 14.7%인 351개 교입니다. 경기도는 1, 2월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교에 대한 개학 연기는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으며 각종 행사나 워크숍 등 대규모 행사는 당분간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침착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김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주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내 전파 차단과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며 시 보건소와 양주 예스병원의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고 보건소 내에 열 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음압 격리실을 가동하며 음압시설을 장착한 구급차를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을 방문할 경우 동물 접촉이나 현지 시장 및 의료기관 방문을 피하고 중국 여행 후 37도 이상의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양주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팀으로 신속하게 연락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일대 4개 마을 15만 제곱미터를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일동 일대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와 국도 43호선, 경전철 등이 지나 교통이 편리한 곳인데요. 또 반경 5km 안에 병원, 대형마트, 영화관, 도서관, 복합 행정타운 등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역 대부분이 개발 제한 구역이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개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시는 5월 말까지 전문 기관에 의뢰해 개발 방향과 타당성 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백항면 왕직면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7개 채의 폐사체와
파주시 진동면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6일 폐사체 포획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6일까지 연천군은 37건, 파주시는 42건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15건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접경지역 장병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군 장병 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는 정부가 시행 중인 군 장병 외출 제도에 맞춰 군부대가 많이 위치한 접경 지역 인근에 외출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조성해 군 사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 소비 촉진 등 지역 상생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양주와 포천, 연천 등 3개 시군에 리모델링과 설비 지원을 하고 군 장병 이용 편의시설을 시범 조성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지난 2006년 추진하다 중단된 500만 제곱미터 규모의 복합 신도시 개발을 재추진합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해 복합 신도시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포천시는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로부터 500만 제곱미터 규모 복합 신도시 조성 내용이 담긴 2020년 포천 도시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기반 시설 부족으로 신도시 조성 계획이 무산됐는데요. 그러나 포천시는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2017년 개통한 데 이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 화도 구간 건설, 옥정 포천 7호선 연장 사업 구체화 등 교통 기반 시설을 갖춰가고 있어 신도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천 지역에는 한탄강과 임진강, DMZ 일대에 아름답고 독특한 자연 경관이 형성돼 있는데요. 연천군은 이런 자연을 기반으로 관광 사업을 끌어나갈 계획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천 임진강 일대는 아름다운 자연 아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지난해 6월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됐습니다. 연천과 포천, 철원을 아우르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내륙에서는 보기 힘든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주목받습니다. 오는 4월 유네스코는 이 한탄강 지질공원 일대에 대한 세계 지질공원 등재 여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DMZ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와 경기도, 강원도는 지난해 7월 관련 협약을 맺었고 현재 현장 실태조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유네스코 등재 3관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관광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농업 부분이나 또 제조업 부분에도 다 적용을 갖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어떤 그런 지역이다, 유네스코가 인증한 자원이다, 문화유산이다, 뭐 이런 게 된다 그런다면은 그 상표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연천군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임진강 생물권 보전 지역 일대에 면적 약 53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테마 정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오는 3월 연구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도권에서 가장 요구하는 게 요즘은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에 대해서 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그 힐링이라는 요소를 갖다 그걸 제일 많이 찾거든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관광객을 갖다가 유치하는데 좀 최선을 갖다 좀 다할 생각이고요. 연천군은 올해 연천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향후 3년간 1,000만 관광객 달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엔 오전 기온 2도, 낮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영상권의 기온을 보이며 따뜻하겠습니다.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량 높아서 활동하기에는 무리 없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 보시죠.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차츰 떨어지기 시작해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가까이 벌어지겠는데요. 면역 질환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